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옮기면은 세금 없이 넘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ISA에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돈이 만들어지면은 만기가 지난 이후에 이 돈을 연금 계좌로 이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공제율은 10%인데 최대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넘겼을 때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3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연금 계좌에서 최대치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900만 원인데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옮기면은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받아서 토탈 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를 하실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연금 계좌를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거를 하나 더 만듭니다. 더 만드는 이유는 첫 번째 계좌는 세액공제를 받고 이 두 번째 계좌는 세액공제를 안 받는 계좌로 분리를 해가지고 이 두 번째 계좌는 뭐 나중에 인출도 가능하고 좀 자유롭게 이제 쓰면서 동시에 과세이연 효과를 계속 누릴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절세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연금 계좌를 두 개 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ISA 계좌에서 넘어온 돈 일부를 여기에 300만 원 넣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세액공제 안 받는 연금 계좌 여기에다가 2,700만 원을 넣으면은 여기서는 연금 이전을 하면서 세액공제 300만 원을 다 받고 요 돈은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이니까 또 언제든지 인출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마치 좀 좋은 전략처럼 활용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넘어갈 때 이 세액공제를 10% 해주고 그리고 최대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넘어가는 300만 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10%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3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에 10% 27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게 좀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왕 넘어갈 때 그냥 세액공제를 받던 연금에 300 넣고 안 받던 연금에 2,700 넣으면은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편하겠다라고 해서 뭐 누군가 이렇게 좀 알려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운용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뭐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알고 계시는 거랑은 좀 다르다. 각각 세액공제 10%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돈이 결국에는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다룰 이야기인데 이게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옮기면은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ISA 계좌가 비과세긴 한데 그 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마치 비과세가 연장이 되면서 과세이연 효과를 계속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금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 만기가 되면은 만약에 ISA 계좌의 원금이 3,000이고 수익 금액이 2,000이다. 그래서 토탈 잔고가 5,000일 때 원래 세금은 얼마예요? 비과세는 200만 원까지 해주니까 과세 대상은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리과세 9.9%가 부과가 돼요. 그럼 대략적으로 세금은 18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연금 계좌로 이전 신청을 하면은 요거 세금 정산 전에 이 돈이 그대로 연금 계좌로 넘어가니까 당장 이게 세금이 없고 그래서 과세이연 효과를 계속 누릴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거 진짜 가능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ISA 계좌가 만기가 되고 이걸 연금 이전을 하려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절차가 뭐냐면은 만기 해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해지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세금 정산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비과세 부분 차감하고 나머지 과세 대상에 대해서 분리과세 세금 냅니다. 그럼 남은 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 아니고 대략 4,820만 원 정도죠. 그럼 이 돈을 연금 계좌로 옮길 수가 있는데 해지 이후에 60일 내에 이 돈을 전부 옮기셔도 되고 아니면은 부분만 이전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이렇게 큰 경우에는 3천만 원만 옮기고 1,800만 원 정도는 그냥 인출해서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비과세가 연장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과세가 연장이 되는 건 아니다. 왜냐? 이미 세금은 다 정산해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환급금이 넘어가는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도 과세이연 효과는 계속 누릴 수는 있겠죠. 돈 넘기고 나서 ETF를 연금계좌에서 사고 팔고 했을 때 세금을 내지는 않으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는 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당연하죠. 이게 됐으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라는 것 자체가 애매모호해지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ISA 계좌에 1억 넣어놔서 1억을 벌었을 때 이거를 연금 이전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차익분 1억에 대한 세금이 거의 1,000만 원은 나올 텐데, 이거를 일단 내지 않고 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사실 그 어디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이 내용을 다시 질의하고 확인도 받았지만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 이전하는 절차에 있어서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게 IS 계좌를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이게 세금 안 내고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오인을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연금 이전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연금 이전 제도는 기존에 갖고 있던 연금이 세금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타 금융사로 넘어갑니다. 원래 연금을 해지하게 되면은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연금 이전 제도는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적립금 혹은 해지환급금이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ISA 계좌를 연금 이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있는 연금 이전 제도랑 좀 혼동하셔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ISA 계좌에 있는 돈 연금 계좌로 옮길 때 세금 내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